이게 아무리 내가 보유를 하는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샀던 그 가격대로 회귀하진 않는구나. 그런 사실을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원금을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내가 투자를 했던 그 원금을 잃게 될까봐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를 잘못하게 되면 당연히 그 원금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제대로 된 투자를 했다 했을 때는 저는 그 원금을 잃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을 좀 토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더 오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물건을 정말 저렴하게 사야 된다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 그냥 좋으니까 사면 되지. 사람들이 여기 좋아하니까 사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렴할 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가격이 계속 올랐을 때,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 때, 그때 부동산을 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게 되면 어느 정도 이 부동산의 가격이 꼭지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점에 잘못 물려서 내가 사고 나서 가격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현명한 투자자분들, 투자 경험이 많은 분들은 언제 투자를 하냐면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언제 계속 투자를 해왔냐면 아무도 그 지역에 관심이 없을 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에 가게 되면 여기 왜 왔어? 라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그 시장이 얼어 있다 보니까 실수요자분들도 다 집을 사지 않고 등을 돌린 상태고요. 그 실수요자분들은 집값이 계속 내려가니까 지금 내가 사면 집값이 내려갈 거야 라고 겁을 먹고 계속 임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은 오르지만 이 매매 가격은 오르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저 같은 사람이 가서 갑자기 투자로 이 아파트를 살려고 하니까 너무 의아한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걸 할 수 있었냐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이제 미분양도 확실하게 줄어들고 입주 물량도 줄어들고 정말 이게 딱 오르려고 하는 시점이 딱 보입니다. 그때 좀 더 빨리 이제 저는 진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가장 좋았던 점이 뭐냐면 정말 저렴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굴곡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고점에서 가격이 쭉 빠집니다. 그 빠진 가격에서 이제 반등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 시점에 내가 딱 사게 되면 내가 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가격은 계속 오르게 됩니다. 그 저는 일단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이게 이 가격에서 더 빠질 위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유를 하는 동안에도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번에도 금리 인상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많이 빠졌잖아요.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들 가격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샀던 가격 이하로는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건의 가격이 빠질 때도 한정없이 빠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선이 있습니다. 그 정도 선까지 빠지다가 멈추게 돼요. 그래서 이 멈췄던 가격들을 보면 제가 샀던 가격보다는 다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일단 제가 살 때 저렴하게 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했던 방법은 미분양 분양권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분양가 그대로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미분양 분양권을 살 때도 저는 정말 그곳에서 확실하게 많이 오를 수 있는 곳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좋은 곳들. 우리가 미분양 분양권을 볼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정말 입지가 좋지 않아서 미분양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가 정말 입지가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지역의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미분양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선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저는 제가 샀던 미분양 분양권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정말 입지가 좋은데 지금 그 지역의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미분양이 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걸 사면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매수를 했더니
계속 오르다가 다시 하락을 했지만 제가 샀던 그 분양가만큼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자산 가격이 계속 빠졌다 하더라도 저는 제 원금을 잃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매수를 할 때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할 때 내가 정말 그래도 지금 저렴한 가격으로 괜찮은 물건을 잘 사두면 이게 아무리 내가 보유를 하는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샀던 그 가격대로 회귀하진 않는구나. 그런 사실을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중요한 점은 그런 물건을 잘 찾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물건을 잘 찾기 위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는 그 지역의 흐름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그 심리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회복하는 곳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들이 청약 경쟁률이랑 저는 미분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요의 힘이잖아요. 이 수요들이 이제 청약 경쟁률이 계속적으로 잘 나와주고 미분양이 확실히 줄어들고 하면 그 지역에 큰 리스크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 가격적으로 저렴하고 향후에 그런 리스크가 없는 곳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확실하게 더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찾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가장 지금 투자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 겁을 먹으면 투자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부동산 투자라는 것도 보면 어느 정도 내가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이게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가 뭐 금리 인상 같은 그런 이슈들은 예상하지 못할 만큼 이제 큰 영향을 줬잖아요. 그런 것들도 내가 투자를 했을 때는 내가 잘못되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세우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하는 투자는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혹시나 그게 잘못됐을 때 그걸 감당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내가 시작을 할 때 이 투자가 나는 이런 리스크 다 감안하고 했지만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발생을 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좌절하기보다는 나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되게 노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투자를 계속 하면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라는 생각했던 적이 되게 많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시시콜콜 다 하진 않잖아요. 제가 바라봤을 때는 되게 편하게 투자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계속적으로 뭐 임대료를 미룬다거나 아니면 제 물건이 너무 유독 팔리지 않는다거나 뭐 전세가 맞춰지지 않는다거나 그런 힘든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발생할까라고 자책했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그 현상들은 계속적으로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내가 이렇게 좌절할 시간에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도 되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항상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를 할 때 원금을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